20년 넘게 회사를 다니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솔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편안하신가요? 제 경험상 20년차 직장인이 신입 때보다 인간관계가 더 편해졌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연차가 쌓일수록 잃을 것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억, 내가 분명히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뒤통수였던 기억.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그게 상대 탓인지 내 탓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딱 하나의 심리학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요,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에 제가 기업교육 현장에서 만난 분의 얘기부터 좀 시작해 드리려고 할게요. 박 부장님, 당시 20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분이 특히 아끼던 후배가 있었다고 해요. 2차장, 경력사원으로 박 부장 팀에 입사했을 때부터 직접 봐온 사이였죠. 2차장이 처음 팀으로 왔을 때 솔직히 실력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요. 보고서도 자주 틀리고 거래처 미팅에서 실수도 잦았고 적응을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박 부장이 덮어줬다 그래요. 위에서 문책이 내려오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라고 방패막이가 됐고요. 본인 야근 시간을 쪼개서 보고서를 같이 다듬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2차장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팀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죠. 박 부장은 크게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본부장이 왔다 그래요. 조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새 본부장은 박 부장과 스타일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의 때마다 박 부장의 의견에 제동을 걸었고 팀 내 분위기도 조금씩 흔들렸다 그래요. 그때 이 차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박 부장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본부장 쪽 자리를 챙겼다고 해요. 회의에서 박 부장이 말할 때 같이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 슬슬 본부장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네요. 분기 실적 보고 자리에서 한 프로젝트에 책임 소재를 두고 문제가 생겼답니다. 본부장이 물었죠. 이 건 누가 최종 판단한 겁니까? 그때 이 차장이 이렇게 말했죠. 그거 박 부장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사실이긴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차장이 그 말을 한 거는 바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박 부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회의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배신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 4년 동안 내가 뭐 한 거지? 내 눈이 이렇게밖에 안 됐다? 이런 자괴감이죠. 여러분, 이 감정, 박 부장이 느낀 감정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이건 분노가 아니고요. 억울함도 아닙니다. 그냥 자책입니다. 내가 잘못 봤다. 내가 순진했다. 내 판단이 문제다. 박 부장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심리학에서는요,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사람은 관계에서 본능적으로 이 장부를 쓴다 그래요. 그 장부에는 내가 준 거, 내가 받은 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죠. 이 장부가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유지되고 불균형이 쌓이면 감정이 터집니다. 박 부장은 4년 동안 이 차장한테 엄청나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시간, 상사의 커버, 감정 에너지. 그 장부는 한쪽으로 매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다 비어있다는 걸 박 부장이 확인한 거예요. 이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내 장부 계산이 맞는데?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써먹지? 그럼 결론은 하나. 저 사람이 나쁜 거야 라면서 화를 냅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이죠. 이 반응이 나오면 최소한 당사자 자신은 보호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물론 관계는 깨지고 감정은 격해지지만 적어도 내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죠.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자책입니다. 내 장부 계산이 틀렸나? 내가 잘못 계산한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람 잘못 봤나? 그렇게 생각이 굴러가다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이거 내 잘못이야. 분노가 상대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오죠. 내 눈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면서 자책을 쌓게 되고 이것은 자괴감이 됩니다. 여기서 어느 쪽 반응이 더 건강하다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첫 번째 반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화는 적어도 에너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소진이 되고 정리가 되죠. 근데 자책은요, 에너지가 안으로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이 습관화된 사람은요, 상처를 받고도 이걸 표현을 못하니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사자 혼자 소진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 부장은 왜 두 번째 반응으로 갔을까요? 만약 이 차장이 처음부터 아무 연고 없는 타인이었다면 첫 번째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이 차장은 사실 박 부장에게 남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4년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4년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 기억이 상대가 나쁘다라는 결론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안으로 향하죠. 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내가 순진한 거야. 야, 내 판단이 문제지.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가장 깊이 상처받는 순간은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이 아니었을 때 바로 그때죠.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가는 이유는요. 화를 상대한테 못 내고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왜 돌릴까요? 관계에 투자했다라는 사실이 분노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해줬는데 내가 화를 내면 이상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화를 맞고 자책으로 바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라는 식의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관점을 하나씩 바꿔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는 전략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점 전환 첫 번째, 왜 화가 안 나지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손해를 봤는데 화가 안 나고 자책이 먼저 나온다면 그건 당신이 선량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처리하는 패턴이 있다는 신호이죠. 박 부장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장님, 그 상황에서는요, 화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 화를 상대한테 못 내는 건 선량함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학습된 회피입니다.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화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그 다음 행동이 생깁니다. 자책을 하게 되면은요, 행동이 없고요. 그냥 소진됩니다. 자, 관점 전환 두 번째, 장부를 혼자 쓰지 마라입니다. 사회교환 이론에서 말하는 가장 실용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교환은 쌍방이어야 작동한다라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줬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뭘 기대한다는 것도 상대가 알아야 되죠.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건 직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쉽지 않은데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진 직장에서요.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건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장부를 함께 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관점 전환 세 번째. 모든 사람과 같은 장부를 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 부장이 상처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박 부장은 이 차장한테도 팀원들한테도 임원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대했습니다. 모두 잘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관계라는 건 사람마다 뎁스가 달라야 됩니다. 깊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이는요, 감정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교환하면서 소수의 자기 사람으로 정리한다.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나지만 업무 교환 관계 정도에 있는 사이에서는요, 그냥 프로페셔널한 역할을 기반으로 나눈 다음에 업무를 교환하고 에너지를 최소화하자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종류를 구분하지 않으면요, 에너지가 분산되고 상처는 2배로 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모든 사람의 편은 되어주어야 합니다. 편이 되는 건요, 역할이고요. 친구가 되는 건 감정 소비입니다. 직장에서는요, 역할로 관계를 유지하고요. 감정은 선별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버팁니다. 박 부장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몇 달 후에 문자가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강사님, 요즘은요, 퇴근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회사가 바뀐 게 아닌데 제가 장부 쓰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감정을 해석하는 언어를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직장에서 상처받을 때요. 이제는 내가 문제인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장부와 상대 장부가 다른가? 아니면 내가 화를 나한테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요. 당신의 퇴근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